예, 안녕하세요. 포스텍 인문사역부에 재직 중인 노승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3월 7일 날 운명시민 강좌가 처음으로 시작한 이래 이제 오늘이 마지막 강연이 되겠습니다. 대장정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런 뜻깊은 강연에서 사회를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모실 연사는 사회학자이자 칼럼니스트로 왕성하게 저술 활동을 해오고 계신 송호근 교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준비한 주최 측인데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 또 뭐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칼럼은 위험한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파트 칼럼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러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잘못 쓰면 저 사람은 정말 잘못 쓴다. 그래서 왜 위험한지를 제가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58년 전에 오늘이 5.16이더라고요. 광장에 이제 오늘을 광장에 내보내야 되잖아요. 58년 전 오늘 새벽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신문에 아침에 당신은 석관이니까 이거 석관입니다. 당신 대부분 다 석관이니까 호해를 발행하죠. 호해 뭐 난리가 났죠, 그죠? 이게 이제 남대문 옆을 지나가는 탱크였는데 새벽 미명을 기해서 군이 걸리게 했다. 그거 아니겠어요? 58년 오늘이에요. 친양 애국 동포형 은인 자중하는 군부는들이 오늘 아침 미명을 위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어쩌고 대한민국 만세, 골기군 만세. 이 골기군이라는 표현이 그때 그랬을까? 혁명군이 아니고 골기군이라고 했을까? 당시에는 아마 그런 표현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장도영. 저게 새벽 5시에 전국에 방송이 되고, 당시 이제 석관이니까, 칼럼 쓰는 사람은 마감이 10시 1차 마감, 12시가 2차 마감이거든요. 그 사람은 뭘 써야 될까? 난감하죠. 이게 이제 위험한 순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 옹호,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가 있어. 옹호를 해야 될까? 저항을 해야 될까? 거역, 반역, 관망,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계몽은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남경 옆으로 지나간 탱크가, 이거 탱크의 재문이 어떻게 됐고, 이 탱크가 이겼대, 어쩌고, 이럴 얘기를 할 계제가 아니잖아요. 산화, 내가 글 쓰고 완전히 돌아가시겠다. 이거 산화. 뭐 그런 사람 없을 테니까. 이게 절명의 순간에 뭐라고 써야 될 것인가? 나는 군부를 뭐라고 할까요? 찬양한다. 또는 이건 구태타가 아니라 이거 혁명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군은 물러가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 절명의 순간이죠. 이런 경우에 실제로 머릿속에 역사의식이 이제 발동을 하고 있죠. 시대 진단도 해야 돼요. 상황 판단도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하게 되어 있죠.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가담할까, 아니면 고역할까, 아니면은 지나갈까. 칼럼니스트 같으면 그날, 아니 그 전날 일어났던 최대의 사건을 피해가면 칼럼니스트가 안 돼요. 가장 핫한 이슈를 붙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피해가는 사람은 한가로운 사람이죠. 그랬을 때 이제 가족이 어른어른 버리기 시작하죠. 글을 쓰기 썼는데 가족의 생계를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등등. 그게 주관적인 문제이고 객관적인 문제인데요. 칼럼은 항상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붙잡고서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판단을 다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판단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그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에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왜 칼럼니스트가 됐을까요? 이제 이걸 좀 듣고 싶으시죠,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과거에 그야말로 필명을 떨쳤던 그런 스타 칼럼니스트죠. 제일 여기 있는 사람이 조선일보 손우희 씨고요. 여기 동아일보 김중권이고 여기는 한겨레신문의 송건호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 여기 밑에는 지금 여기 밑에 다 잡고 하셨고 여기 밑에는 여기 조선일보 강천석, 그다음에 중앙일보의 권영빈, 여기는 지금도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주필이죠. 그래 요즘은 별로 없어요. 요즘 찬스입니다. 누구든지 저로 올라오면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 잘 안 보이더라는 거죠. 제가 일종의 장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밑에 58년이죠. 제가 70년대 학번이 80년대 학번이 이렇게 얘기하면 미안한 것 같은데 운동하느라고 공부를 잘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잘하는데 이게 이제 밑으로 막 치고 올라오는 힘이 좀 약하다. 게 좀 느껴집니다만 이게 뭐 근데 여하튼 말이죠. 제가 70년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내일 모레 5.18이잖아요. 그죠? 5월달 참 슬픈 계절인데 내일 5.17 5.17 기억났던 날이고요. 5.18 광주잖아요. 제가 5월 18일 대학원 때 이렇게 보니까 사실 대학 시절을 저는 공부를 별로 안 했고요. 주로 뭐 문학책을 보거나 아니면 뭐 제가 대학신문사 기자를 했어요. 학교신문사. 뭐 취재를 하러 다니거나. 그러니까 원래 제 기질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기질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닌가 싶은데. 그때는 제가 대학원 졸업하면서 나 신문기자가 돼야겠다. 왜냐면 일반 뭐 기업에 가기도 좀 뭐하고. 그 당시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별로 갈만한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기자가 돼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광주 사태가 일어났어요. 이게 광주 MBC입니다. MBC 불에 탔는데 저 안에 기자가 한가득 들어있어요. 제가 저걸 보고 나 기자 되면 불에 타 죽겠구나. 타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그냥 우연히 그냥 학교에 눌러 있다 보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accidental professor가 된 거죠. 어쩌다 교수가 된 거예요. 어쩌다. 제가 불에 안 탔으면 제가 저기 갔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쩌다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 기질이 어디 안 가서 계속 그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칼럼을 약간 25년, 28년쯤 됐나요? 쓰게 된 겁니다. 칼럼, 아까 제가 위험한 거라고 그랬는데, 칼럼은 그게 어떻게 보면 매혹적인 장르입니다. 제가 독자적 장르라고 표현했는데, 이 안에 말이죠. 약간 보통 그 조중동 신문에 나는 거는 대개 한 12매가량 됩니다. 2,400자거든요. 2,400자에 아주 그냥 단단하게 하나도 허점이 없이 아주 단단하게 그걸 꽉꽉 채워야 됩니다. 아주 그냥 그걸 뭐라고 할까요? 문장의 뜻에 그 의미가 굉장히 두텁게 들어가요. 근데 너무 두텁게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칼럼은 보통 겨냥하는 수준은 고등학교 2학년 수준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내지 고등학교 3학년이 읽어서 이해가 되면 잘 쓴 거예요. 장문이 아니고요. 매문도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매혹적인 장르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그와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자식이 굉장히 많죠. 한번 쓰면요. 정선용 120만 부, 그 다음에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가 한 100만 부, 내지 한 80만 부 이렇게 되니까 한 번 쓰면 약 5만 명에서 10만 명가량 있습니다. 그 독자가 한 번에 한 10만 명이 생기니까 굉장히 좋은 소설가는 말이죠. 소설가는 1년에 아마 다작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한 4편? 그래서 석 달에 만약에 단편소설 한 편 쓸 수 있다.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이게 다작 작가입니다. 시를 저희가 1년에 25편을 쓰니까 시간에 칼럼을 만약에 시를 1년에 30편 정도 썼다. 이거 다작가예요. 시인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와 소설가들은 연봉이 얼마냐? 제가 지난번에 그 문체부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약 연봉이 1,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시를 쓰거나 소설을 써서 받는 돈이 1,5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여하튼 최대 보상, 이렇게 하려면 제가 그 원고료는 제가 국가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여하튼 자기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단시간에 작성을 하는데, 뭐 단시간 아닙니다만, 단시간에 작성하는 최대의 보상이 있고, 최대의 독자가 있어요. 이건 얼마나 매력적인 장르입니까? 마음의 단련도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자기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취재를 하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다 버릴 수도 있고, 아니, 새로운 것을 얻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단련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댓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댓글은 뭐 온갖 욕설이 다 있습니다. 아까 제가 위험하다고 했지만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장르입니다.
아까 매력적인 몇 가지를 됐잖아요. 객관성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흔히 저는 뭐 주관적인 판단을 많이 하니까 누구나 다 주관적인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세계 안에 동물 안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그 동물을 깨는 게 칼럼니스트한테는 최대의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객관성을 전달해 줘야 되고 그런 거죠. 논리와 증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설득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글이 말이죠. 그렇게 쓴 글이 자기와 나도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에 불일치가 일어날 경우에 실제로 자기 자괴감들이 들거든요. 뭐 안어는 내가 문장하거든. 그러면 필요가 가끔 이제 그럴 때 있잖아요. 술 한잔 마시고 그래 내가 그렇게 좀 스트레스는 뭐냐 한잔 마시고 이럴 때 있거든요. 제 처가 저한테 별로 칭찬 안 하는데 그래 당신 잘 쓰더라 이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래 야 원고를 주는데 반 줄게. 이 칼럼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글을 통한 정치 참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붙잡고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비판하거나 어떻게 분석을 해서 분해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분해해서 보여주는 기술 자체가 또는 분해해서 보여주는 그 모양 자체가 정치죠. 정치적인 판단을 해주는 거잖아요. 칼럼니스트가 전국에 약 3000명쯤 있습니다. 아마 더 있을지 모르겠어요. 인터넷 매체까지 합치면 지금 약 1000개 정도가 있으니까 그 1000개 정도의 매체에 칼럼니스트가 다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한 5000명 될까 모르겠습니다. 5,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심에 전국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중심적 뭐라고 할까요? 좀 이 파워풀한 칼럼니스트가 약 한 50명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공론장을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칼럼은 말이죠. 칼럼은 좀 분석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죠. 하나는 논리예요. 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해내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내 전공은 사회학인데, 뭐 사회학에서 뭐 영역이 이렇게 있긴 하지만, 예컨대 다른 영역에서 문제가 일어났다. 뭐 정치 같은 건 괜찮아요. 경제도 괜찮아요. 근데 외교 문제가 일어났다. 이거는 제일 다루기 힘든 게 남북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쪽 분야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영역을 넘어서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우리 총장님은 교육 분야의 전문가니까 그 분석하시려고 저보다 정말 한 수 위에서 분석을 하시는데 전공 영역을 넘어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걸 다뤄야 된다. 그게 좀 무시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그러니까 논리가 중요하고요. 그 논리를 어떤 형태로 표현해내는 문장이잖아요. 논리와 문장이 두 가지. 근데 그걸로 끝나면 그야말로 이 최고라기보다 아까 얘기한 그 중심 명략의 칼럼니스트가 되게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감각이 실려야 돼요. 감각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고 여러 선생님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한 장면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한 카트가 들어있어요. 그 카트에는 장면이 들어있고 언어가 들어있고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에 그 사건과 더불어 결부되어 있는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비감한 분위기가 있어요. 나만의 체험이죠. 그죠? 저런 형태의 컷이 수만 개가 들어있어요. 마치 LP판처럼, 제가 LP판이라고 생각하면 LP판처럼 여러분 머릿속에 수만 개, 수천 개의 LP판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저기서 무엇을 끄집어내는가가 감각을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서 뭘 끄집어낼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건을 보면 머릿속에 뭔가 LP판이 작동을 해서 하나가 끄집어내줘요. 거기에 언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장면이 들어있거든요. 그게 그 사건에 가서 이렇게 붙어서 막, 발효를 시키는. 그게 감각이다. 이 설명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수천 개, 수만 개의 LP판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광장의 언어. 매뉴얼. 아까 5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쟁점은 항상 말이에요. 무슨 칼럼을 쓸 때, 이거 이제, 1급 칼럼니스트 얘기입니다. 가장 핫한 주제를 잡아야 돼요. 그걸 피해가면 이 사람은 B급이 됩니다. 가장 핫한 주제를 잡아서 뭔가 내놔야 되거든요. 그건, 예컨대,
과거 한 10일 내지 15일 사이에 일어났던 것. 앞으로 일어나는 거 못 쓰니까 10일 내지 15일 사이에 일어났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붙잡고 늘어져야 그걸 분해해서 보여줘야 된다. 아까 이제 기관으로 했죠. 논리, 먼저 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마지막 제가 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 이게 나쁜 칼럼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많이 읽힐 수 있는 칼럼이 뭐예요? 그런 이제 제가 반드시 피할 게 있습니다. 쿵개쪽. 칼럼 읽어보면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렇게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칼럼의 ABC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독자도 뭔가 얘기하고 싶어요, 칼럼니스트한테. 근데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해서 안 되고 이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글도 재미가 없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짧은 글에 예컨대 이거 문제가 한국적인 단어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글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 짧은 글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 라인으로 흘러가는데 첫째, 둘째, 셋째 이거는 마치 강의하듯이 하는 얘기잖아요. 전혀 재미가 없는 호흡이 자꾸 걸리고 단절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고3, 고2 수준에 맞춰라. 고3, 고2가 고3 수준은 알아듣기 어려워요. 이론 같은 건 피해라. 근데 이런 걸 잘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회, 인류, 문학, 역사, 언론, 가수 잘해요. 최백호 글 잘 씁니다. 최백호 글 읽어보면 아주 구수해요. 그리고 독자가 뭔지 알아요. 독자의 감성을 파고들고 있어요. 여러 교수도 훨씬 잘 쓰거든요. 근데 제일 못 쓰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못 쓴다고 해서 미안한데 우리 한광석 교수 미안합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지만 경제학자의 문제예요. 경제학자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한국전쟁 이 잘못됐고 말이야. 무역할 때 뭐가 중요하다. 계속 가르치거든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향이 좀 있다. 내가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뭐 이런 야단 말할지 모르겠다. 경제학자. 교수님이 가장 많이 쓰시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명 강좌에서도 제목이 나는 시민인가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제목이 나는 작가인가입니다. 즉 작가와 시민, 결국 글쓰기 작업이 시민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셨던 건지 그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작가와 시민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라 그런 얘기가 되죠. 작가와 시민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라. 제가 이제 시민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게 시민이라는 게 역사적 용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 사회가 어떻게 진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힘이 실린 그런 그 용어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이제 작가와의 관계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글쎄요. 작가는 보통 그 문학사회에서 하는 얘기는 예외적 개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외적 개인이다. 예외적 개인이란 역사의 흐름에서 조금 비껴나 있으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적 방법으로 표현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가 있다. 뭐 사회 부조리가 있다고 치면 그 부조리를 문제적 방법으로 드러내주는 사람이 예외적 개인이라고 표현이 되고 이게 이제 보통 작가거든요. 그런데 시민은 그게 아니죠. 시민은 그 모순을 그 모순을 그러니까 문제적 방법으로 드러내주는 게 아니라 그 모순을 문제가 없게 만드는 이른바 도덕적인 양심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교양시민인데요. 교양시민이라고 하는 게 교양이 있는 시민이라는 뜻이 아니고 1840년대 독일에서 만들어진 역사적인 용어거든요. 자본주의 또는 자유주의 사회를 끌고 나가는 두 개의 쌍두마차가 있습니다. 하나가 교양시민이고 하나가 경제시민이거든요. 경제시민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인들이고요. 교양시민은 예를 들어서 목사, 교사, 그다음에 교수, 예술가, 그러니까 사회의 정신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시민들이 사회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자기 행동을 이렇게 수정해 나가는 것을 시민성이라고 한다면, 또 시민이라고 한다면, 작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말 문제적 방법으로
드러내주는 사람. 예를 들면 그 작품에는 말이에요. 주인공들이 대부분 다 뭐 좀 일탈한 사람들이라든가 뭐 조현병 환자일 수도 있고 우울증 환자일 수도 있고 그런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는 옆으로 그러니까 주류에 얹혀 있지 못하고 떨어져 내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보여주는 게 작가입니다. 이게 좀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보면 작가는 외부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외부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시민은 내부에서 자기 자신을 수정해 나가면서 외부를 바라보는 뭐 이런 형태가 아닐까. 마지막으로 오늘 열정적으로 간연과 대담을 진행해 주신 우리 송호근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